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예정된 대로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고요. 어젯밤 12시부로 이제 전 국무총리가 된 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한덕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출마 명분을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인가. 아무래도 명분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제 출마 명분으로 삼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움직이겠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만들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공약이었죠? 한동훈의 공약이었잖아요. 한동훈이 벌써 뭐 한 달도 더 됐어요. 한 두 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처음으로 밝힌 건데 자신은 새 시대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새 시대에 마청이 되고자 하는데 자신은 구시대의 문을 닫는 문지기가 되겠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희생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면서 임기 3년 6공화국의 문을 닫겠다. 이게 한동훈 공약이에요. 한동훈 공약인데 뭐 정치권에서는요, 뭐 지적 소유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한 공약이라도 뭐 자신도 생각이 같으면은 또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출마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덕수 개헌. 이게 과연 출마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한덕수 아니면 뭐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뭐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통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하면서 이 통상 해결을 약속드리겠다. 근데 지금 7월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7월에 마무리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7월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그 한 달 후에 이게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정말 이게 통상 문제를 걱정하면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본인이 뭐 통상 전문가로서의 면모 또 주미대사를 했기 때문에 뭐 영어도 되고 통상 전문가고 트럼프하고 뭐 28분 통화도 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10분 이용해 갖고 차기 정부가 큰 부담 없이 7월에 통상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주춧돌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집어 던지고 나와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가 통상 해결이라고 하는데 여기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최성목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안덕건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2+2 했는데 거기 미국 측 카운터파트였던 빈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습니까? 한국하고 그 해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서두른다. 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아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된 그 자리를 자신의 대권 도전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관권 선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상 해결 이거고요. 세 번째가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통합은 거의 모든 후보가 다 외치는 거예요. 이재명도 국민 통합하겠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 약자 동행 이거는 이제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이건데 근데 약자와의 동행은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 정강 정책에도 들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다 들어 있고요. 뭐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격차 해소 그게 이제 오세훈의 약자와의 동행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건데
이것도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이게 본인만이 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이 한덕수의 그 출마 선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제일 좀 그 이렇게 눈길이 닿은 데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정체성이 뭘까? 물론 이제 한덕수는요,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었죠.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었고요. 또 DJ 정권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또 뭐 주미대사도 하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좌우 정부를 다 넘나들면서 고위직을 해서 그런지 오늘 출마 선언을 보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앞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아니 정치라는 건요, 누가 뭐 좌우를 꼭 가리려고 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다 진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정체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의 아이덴티티. 근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런데 그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러면 뭐 그럼 나는 중도다 차라리 그러던가. 과거에 안철수가 그랬죠. 나는 중도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나는 중도다. 그럼 중도 후보가 굳이 왜 국민의힘 최종 후보랑 단일화 하려고 하느냐. 또 뭐 이런 또 의문도 또 들거든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요, 이 한덕수는 윤석열의 최종 병기다. 이런 설이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 이제 친윤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는 건데, 윤석열이 이제 대선 시나리오를 짜면서 1차 저지선으로 나경원을 내보내갖고 한동훈을 막으려고 했다. 근데 나경원이 4강 진입에 실패하고 그냥 탈락을 해버렸죠. 2차 저지선 그 수문장은 누구냐? 김문수다 이거예요. 김문수 지금 뭐 내일 오후 3시 4시 사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텐데, 지금 추세로 보면 한동훈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한동훈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친윤들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정말 이제 자기들 기득권 다 그냥 한 큐에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냥 좌불안석이죠, 친윤들이. 그래서 윤석열의 마지막 3차 저지선, 이제 한동훈이 김문수도 뚫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를 내보내갖고 거기서 한동훈을 잡아먹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구상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그 친윤 스피커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막 떠들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최종 병기로 이 한덕수가 등장했는데, 근데 정작 한덕수 본인은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무슨 코미디예요. 윤석열의 최종 병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뭐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뭐 중도를 표방하는 새로운 뭐 정치 세력 구축하고 뭐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요, 자, 중도 하면은요, 지금 일간지 중에서 중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 매체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래전부터 이제 중도를 표방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 오늘 아침 사설 볼까요? 정치 금도 넘은 한덕수 대행 사퇴, 국민 공감 어렵다. 이런 거예요. 심판이 선수로 등판한 것이다. 정치 금도를 넘어선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 있다. 이렇게 했대지만 이게 오히려 더 국정을 난맥상으로 끌고 간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국일보 사설이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서 극심했던 정치 실정, 경제 위기, 국론 분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전대행이 출마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평가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그는 한 달 가까이 대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뭐 대선 후보의 버금가는
광폭 행보를 했다. 그러니까 관권 선거했다라는 거죠. 예. 55년 그 공직자로서 그런 행동이 정치적 중립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을 자신의 대권 도전에 이용했다.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점도 곱씹어 봐야 된다. 하는 이런 거고요. 또 비교적 그 중도 보수를 그런 칼라인 세계일보 사설도요. 파면 정권의 책임 큰 한의 대선 도전, 대권 도전, 명분과 비전이 있느냐 도대체. 명분과 비전이 있느냐. 이렇게 썼어요. 조기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미 관세 협상을 지휘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던진 처사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책임하다는 거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 정부 2인자로서 여러 가지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경제 위기, 국론 분열 이런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세계일보 그 사설이요. 이렇게 질책합니다. 대권 도전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정통 보수 매체인 동아일보 사설은 또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저 사의를 한덕수가 사의를 하니까 민주당이 열받아 갖고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최상목이 사퇴를 했고 사퇴를 하니까 그거를 한덕수가 어제 밤 12시부로 한덕수는 이제 그 전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최상목 그 사퇴 그거를 이제 한덕수가 재가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젯밤 12시 이후에는 이제 전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열에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이제 대행이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근데 이주호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래서 권권권 대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 사설은 저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 한덕수라는 사람은요 이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검증대에 올라서요 저런 정도의 점잖은 이제 사설이 아니고 한덕수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검증에 들어가고 많은 비판과 지적들이 터져 나올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대응력과 맷집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단명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제 무소속으로 하면요. 당장 정치자금 문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처가가 뭐 덕수건설 해갖고 이전에 굉장히 큰 건설 회사에서 꽤 재력은 있다라고는 하는데 자기 돈 쓸 생각은 별로 없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어젯밤 한동훈 후보가요 대구에서 1박을 하고 오늘 이제 창원 마산 그쪽에 가 있는데 손편지를 써서 이게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 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깁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그러다가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민생은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담당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 이재명과의 이 개싸움을 담당하실 분들은 아니다. 이재명하고 한번 토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문수 대 이재명, 한덕수 대 이재명. 이게 되겠습니까, 게임이?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했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했던 김문수가 저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엄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가 저런 식으로 이재명을 몰아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인 국민들께서는 이 당연한 말에 호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월 2일 아침, 오늘 아침에 이제 저렇게 손편지를 썼는데 저게 뭐 저는 상당히 울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제 ALS 전화투표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틀째 이제 저녁 무렵에 마감이 될 텐데요.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아시겠지만요. 한동훈이 상당한 격차로 최종 후보가 될 것이고요. 한덕수 카드는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후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